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삼성전자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강유진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PBSSD,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며 제가 앞부분에서 먼저 PBSSD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정보도님이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해온 EDSFF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가볍게 설명하고, 두 번째로 올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PBSSD라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초고용량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파워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해온 EDSFF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EDSFF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략하게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SFF는 엔터프라이즈 앤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폼팩터의 줄임말로 차세대 서버 및 스토리지를 위한 새로운 SSD 폼팩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U.2 폼팩터는 하드디스크에서 파생된 설계 표준이라 써멀 개선에 디자인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디바이스의 용량, 성능, 그리고 파워 등 여러 방면으로 스케일링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EDSFF는 E1을 사용해 원유 서버, E3를 사용해 투유 서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롱 또는 숏 타입과 같은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하여 용량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는 최대 70W까지, PCI 레인은 16레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폼팩터, 파워 옵션, 커넥터를 제공하여 데이터 센터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어 디자인의 플렉시빌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DSF는 이러한 기존의 폼팩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시킬 수 있어 저희는 EDSFF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해온 EDSFF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EDSFF 폼팩터와 최신 기술들을 담아낼 새로운 시스템 개발 필요를 느꼈고 2019년에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첫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이름은 포세이돈이며 EDSFF, NVMe 에코시스템을 확장을 위해 OCP 스펙을 만족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간략히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 이미지의 포세이돈 버전 1은 EDSFF E1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인스퍼와 공동 개발하여 2021년에 제품화 성공하였고 2022년에는 OCP 컨트리뷰션 완료하였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포세이돈 버전 2로 EDSFF E3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최신 PCI Gen5 기반이며 투유 높이의 19인치 크기의 서버로 올해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을 개발한 후 저희가 넥스트 스토리지로 어떤 것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고직접 고성능 SSD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PBSSD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BSSD는 페타바이트 스케일 SSD의 약자이며 현재 SMC와 공동 개발 중입니다. 다양한 메모리,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결합한 PBSSD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직접도가 올라감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에 페타바이트 이상의 초고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컴퓨터로 되어가면서 PBSSD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SSD 같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PBSSD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PBSSD는 페타 이상의 초고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이며 NVMe 오버 패브릭을 적용하여 400GB 이더넷까지 보장하는 고성능 스토리지 박스이며 스토리지 시스템 운영에 용이하게 낸드 헬스 모니터링, 오토 페일리어 리커버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세이프 시큐리티 기능들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스토리지 리소스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PBSSD 시스템 내부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PBSSD는 Gen5 CPU로 AMD EPYC 제노아 소켓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설계에 있어 다수의 SSD를 지원할 수 있는
PCI I/O 레인의 수가 중요한데 제노와 CPU의 경우 싱글 소켓만으로 128개의 PCI Gen5 I/O 레인을 제공합니다. PBSSD는 NVMe 오버 패브릭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쉐어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I/O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I/O와 네트워크 I/O의 밸런스를 위해 그림과 같이 스토리 쪽 그리고 네트워크 쪽으로 각각 64레인, 64레인 또는 48레인, 80레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PBSSD 4가지 타입이며 각각의 구성과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은 페타바이트 스케일 매시브 스토리지로 총 32대의 E3.S를 장착할 수 있는 초고용량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32TB 이상의 SSD 장착 시 시스템에서는 총 1PB 이상의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SSD당 PCI by2 레인에 적용이 된 것이 큰 특징이며 이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는 하이 퍼포먼스 앤 덴시티 스토리지로 24대의 E3.S 그리고 8대의 U.2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E3.S에는 QLC 또는 TLC SSD를 장착하고 U.2에는 TLC 또는 SLC SSD를 장착하여 티어링 아키텍처를 가진 스토리지 솔루션에 적합한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타입 3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로 총 16대의 E3.S를 장착한 원유 고성능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SSD당 PCI by 4레인이기 때문에 타입 1보다는 적은 개수를 SSD를 지원하지만 개별 SSD마다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타입 4는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로 PCI by 8레인 CXL 디바이스를 4대 그리고 E3.SSD 8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XL 메모리 익스펜더 또는 CXL 메모리 시멘틱과 같은 CXL 전용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 및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타입 1 서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SD의 경우 PCI by 4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en4 SSD 그리고 Gen5 SSD의 이론적인 최대 대역폭은 8GB per second 그리고 16GB per second가 됩니다. 여기서 Gen5 SSD가 by 2레인만 사용한다면 PCI Gen4 by 4레인과 같은 대역폭 내에서의 성능을 낼 것이고 아래 그래프와 같이 하늘색의 시퀀셜 랜덤 리드의 성능이 밑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PCI Gen5 by 2레인 대역폭에 제한이 걸릴 것입니다. 대신에 확보된 by 2레인에 하나의 SSD를 더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1 서버는 이러한 방식으로 by 2레인을 활용하여 총 32개의 SSD를 장착하였고 페타바이트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제노와 CPU에서 스토리지 쪽으로 64개의 PCI 레인을 배치했을 때 케이스 1에서 16개의 4레인 Gen5 SSD를 장착할 수 있으며 32TB 기준 총 512TB의 용량을 가진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2는 타입 1 서버이며 32개 by 2레인 Gen5 SSD를 장착할 수 있으며 32TB 기준 1PB 용량의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PBSSD의 하드웨어 스펙을 정리한 내용이며 각각 서버 스토리지 적용에 될 수 있는 삼성의 SSD 드라이버 모델의 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자료를 통해 공개 예정이니 그때 접속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도님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차별화 포인트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PBSSD 타입 1 서버의 경우 32대 SSD를 장착한 투유 시스템이며 2000W PS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당 파워 버짓을 최대 2000W로 두고 5대를 42U 19인치 렉에 장착한다고 하면 10개의 유닛당 파워 버짓은 총 10kW가 됩니다. 10개의 유닛당 10kW가 과연 수용할 만한 수치인지 생각해보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엔 좀 과한 파워 버짓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과 파워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시스템 파워 버짓을 1kW부터 1.5, 1.8 그리고 2kW로 두었을 때 시스템이 활동할 수 있는 제한된 파워와 성능의 범위를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방향은 시스템의 파워를 캐핑해서 사용자들에게 그래프처럼 제한된 영역 내에서 시스템 파워와 성능을 다양하게 제공하자이며 PBSSD 타입 1 서버를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최대 파워 버짓을 2000W가 아닌 1.5 또는 1kW 이내로 시스템 파워를 버지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파워를 버지팅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먼저 어떤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시스템 파워의 핵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SSD 타입 1 서버에 대해 주요 하드웨어 컴포넌트별 파워를 분절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CPU, 메모리, SSD, OCPNIC, 팬에 대한 TDP 파워와 개수, 그리고 토탈 파워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같은 시스템이더라도 사용하는 모델이나 수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주요하게 볼 수치는 바로 SSD 쪽 파워입니다. SSD 개당 맥스 파워를 25W로 봤을 때 총 32대의 SSD는 최대 800W의 파워 버짓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 영역이 SSD에 대한 맥스 파워 버짓이며 시스템 전체 대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SSD 파워를 캐핑한다면 시스템 전체 파워와 성능을 버지팅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SD를 통해 시스템 파워를 매니지먼트 하려는 것이고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SSD로 파워를 캐핑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VMe 스펙 보시면은 개별 SSD에 대한 파워 매니지먼트 관련 스펙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SSD 파워를 특정 TDP로 스로틀링 시켜 플랫폼의 서멀 그리고 전체 파워를 관리할 수 있으며 SSD의 맥스 파워를 줄여서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특정 워크로드에 맞게 튜닝하여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TCO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은 위 설명처럼 NVMe 한 대에 대한 맥스 파워 스펙과 실제로 이를 조절했을 때 SSD의 실시간 파워 평균 소모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NVMe 제품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NVMe ID 컨트롤러 명령어를 통해 현 제품의 경우 5개의 파워 스테이트를 가지며 각 스테이트마다 맥스 파워의 값이 9W부터 14, 18, 21 그리고 25W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은 실시간 파워 소모량이고 각 파워 스테이트별 맥스 파워 내에서 파워가 소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SSD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그럼 PBSSD 타입 1 서버에 적용시켰을 때 얼마나 저희가 시스템 파워를 버지팅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는 NVMe 또는 NVMi라는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통해 특정 SSD의 맥스 파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총 32대 SSD에 대해 각각 9W부터 25W까지 파워를 캐핑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이전 장에서 살펴본 SSD 맥스 파워를 25W로 두었을 때 시스템 파워를 버지팅한 그래프이며 32대 SSD에 대해 SSD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PBSSD 타입 1 서버 기준 최소 288W부터 800W까지
시스템 파워와 성능을 원하는 수치 내에서 버디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럼 SSD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시스템 레벨에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NVMe의 파워를 캐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NVMe 커맨드를 활용한 인밴드 방식이 있으며 NVMe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밴드 방식은 호스트 OS, 예를 들어 리눅스 환경에서 NVMe 커맨드를 PCIe 거쳐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고,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은 BMC OS, 서버 내에 있는 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를 거쳐서 SM버스 그리고 I2C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은 BMC OS, 즉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을 활용하여 NVMe의 파워를 컨트롤하는 솔루션입니다. 인밴드 방식이 아니고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인 BMC 내에서 파워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구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호스트 OS 그리고 스토리지 프로덕트, 즉 어플리케이션과 디펜던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현재 개발에 대한 간단한 스테이터스를 나타낸 것이고, 앞에 설명드린 NVMe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오픈BMC라는 BMC OS에서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IPMI 또는 BMC 웹 UI를 통한 스태틱 파워 캐핑 피처를 먼저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BMC 내에서의 개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다루지 못하겠지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BMC를 통한 스토리지 시스템 내에서의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에 대해서 따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는 EDSFF,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서버들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PBSSD, 페타바이트 스케일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 타입별 구성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VMe 기능을 통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파워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 다뤄보았으며, 저희는 앞으로도 차세대 스토리지 솔루션 기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OCP,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내용을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